바닷가 마을 장터 버스 정류장. 오후 3시쯤 되었을 겁니다. 11살 윤설이는 할머니 윤복순이 운전하는 마을버스에서 내려 벤치에 앉아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적으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바로 옆 공중전화 부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설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네 양조장에서 일하는 경태 아저씨 목소리였어요. 설은 경태 아저씨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45살쯤 되어 보이는 그 사람은 항상 급하게 걸어다니고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발효탱크 안에 약간만 집어넣으면 돼. 경태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곧 부적합 공장으로 딱지 붙여서 철거시키자고. 그 말이 끝나자 상대방이 뭐라 대답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38살 공무원 한현우 씨 목소리였어요. 설은 그 사람도 알았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안전점검하러 왔을 때 본 적이 있었거든요. 경태 아저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 시음 행사 때 터뜨리면 완벽해. 노인네가 워낙 고집이 세서 이 방법밖에 없어. 우리가 새로 짓는 공장은 규모가 달라. 옛날 방식은 이제 끝이야. 설은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일기장에 방금 들은 말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날짜도 정확히 쓰고 장소도 적고 시간도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일기는 자세하게 써야 나중에 다시 읽어도 생생하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경태 아저씨가 전화를 끊고 부스에서 나왔을 때 설은 재빨리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태 아저씨는 설을 흘끗 보더니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설에게 항상 친절했어요. 양조장 앞을 지나갈 때마다 손을 흔들어주고 가끔 막 구운 호떡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75살의 도연 할아버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설은 그 사람 눈빛이 따뜻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머니 윤복순도 늘 말했어요. 도연 어르신 덕분에 우리가 이 마을에서 살 수 있다고요. 설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도연 할아버지를 찾아가야겠다고요. 해가 서쪽 바다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설은 가방을 메고 일어나 양조장이 있는 언덕길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버스 시동 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할머니가 다음 노선을 돌러가는 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설은 언덕을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은 내 말을 믿어줄까요? 11살 아이가 무슨 큰일을 알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조장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도연 할아버지가 커다란 나무통을 닫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설은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아버지, 설이 불렀습니다. 도연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설이구나.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설은 한 발짝 다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탱크 열지 마세요. 정말 큰일 나요. 도연 할아버지는 잠시 설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설아. 내일은 시음 행사가 있는데 탱크를 안 열 수가 없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설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진짜예요. 누가 나쁜 짓 하려고 해요. 저 들었어요. 하지만 도연 할아버지는 여전히 웃으며 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설아, 꿈꾼 거 아니야. 우리 양조장은 3대째 이어온 곳이야.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집에 가서 저녁 먹어야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하지 않았지만 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설은 돌아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와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9시 양조장 마당에는 벌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전통주 시음 행사 날이었거든요. 도연 할아버지가 직접 빚은 술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설은 할머니 손을 잡고 양조장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윤복수는 7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마을버스를 운전했고 오늘은 쉬는 날이라 손녀와 함께 행사에 왔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큰 발효탱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올해도 좋은 술 기대합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도연 어르신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정성껏 빚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설은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 할아버지가 탱크 뚜껑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 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요. 사람들이 일제히 설을 돌아보았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도 놀란 표정으로 설을 보았습니다. 설아 왜 그러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설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어제 말했잖아요. 탱크 열면 안 된다고요. 정말 위험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설아 여기는 어른들 행사야. 장난치면 안 돼. 할아버지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경태 아저씨가 전화로 말하는 거 들었어요? 탱크 안에 뭔가 넣었대요. 그 순간 뒤쪽에 서 있던 경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45살의 경태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삼촌 이 아이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경태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린애 상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겁니까? 행사 시작합시다. 도연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탱크 뚜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설은 할머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뚜껑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코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발효주 냄새가 아닌데요?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도연 할아버지가 탱크 안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재빨리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오늘 행사는 취소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탱크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경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삼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도연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보건소에서 사람이 나와 탱크 안을 조사했습니다. 38살 공무원 한연우가 현장에 왔습니다. 연우는 장갑을 끼고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사흘 뒤에 나옵니다. 연우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연 어르신 이런 문제는 심각합니다. 위생관리 소홀로 적발되면 영업정지는 물론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 말이 맞았죠? 설이 속삭였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설아 네가 옳았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사흘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효 탱크 안에서 산업용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건소는 즉시 양조장에 임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을회관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태가 나와서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를 보셨습니까? 경태가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삼촌께서는 이제 75살이십니다. 옛날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전한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대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경태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대식 양조 공장을 새로 짓겠습니다. 경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규모를 키워서 마을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도 늘어나고 수익도 몇 배가 될 겁니다. 다만 기존 양조장 부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우리도 변해야죠.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약사인 정혜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의 혜원은 마을에서 오래 살았고 도연 할아버지를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혜원이 말했습니다. 이번 오염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제대로 조사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연 어르신은 30년 넘게 양조장을 운영하셨는데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화학물질이 들어갔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태가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혜원 씨 나이 드신 분이 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삼촌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경태 편을 드는 사람들과 도연 할아버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설은 회관 밖 벤치에 앉아 이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복수는 설 옆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아, 세상은 참 복잡하구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설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버스 정류장에서 들었던 대화가 여전히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설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제가 다 적어뒀어요. 경태 아저씨가 한 말이요. 복순 할머니는 일기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아, 이걸 도연 어르신께 보여드려야겠구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 할아버지는 며칠째 양조장 문을 잠그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설과 할머니는 매일 양조장 앞에 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설이에요. 설이 문을 두드리며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설은 양조장 뒤쪽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연 할아버지가 작업대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설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발요. 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일기장만 봐주세요. 그때 창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도연 할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설아, 할아버지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읽어보세요. 설이 창문 틈으로 일기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도연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참 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설아, 작은 손이 나를 살렸구나. 고맙다. 이틀 뒤 도연 할아버지는 마을 전체에 공지를 보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모두 모여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설은 할머니와 함께 회관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도연 할아버지가 직접 단상에 섰습니다. 마을 회관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연 할아버지가 단상 위에 섰을 때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에 설의 일기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연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태가 뒤쪽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삼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경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경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경태야, 네가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11살 윤설이가 쓴 일기장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사흘 전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대화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양조장 발효탱크에 약을 넣겠다는 대화였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설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연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아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큰일을 알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경태가 소리쳤습니다. 삼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어린애 일기장 가지고 저를 모함하시려는 겁니까? 도연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태야, 너는 내 조카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이 양조장을 물려받기를 바랐다. 하지만 네가 원한 건 양조장이 아니라 이 땅이었구나. 사람들이 더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경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을 약사 정혜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연 어르신 증거가 있습니까? 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이가 일기장에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적어두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양조장 뒤편에서 빈 약품통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제가 쓰는 물건이 아닙니다.
경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공무원 한현우가 회관문을 박차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연우 씨 어디 가십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도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한연우 씨 당신도 이 일에 관여했지요. 안전검사 서류를 조작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일기장에 적혀 있습니다. 연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냥 연우가 더듬거렸습니다. 경태 씨가 부탁해서 도와준 것뿐입니다. 경태가 소리쳤습니다. 뭔 소리야, 네가 먼저 제안했잖아. 삼촌 양조장이 낡았으니 새로 지어야 한다고.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조용히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설에게로 걸어왔습니다. 설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설아,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모든 걸 잃을 뻔했다. 명예도 양조장도 다 잃을 뻔했어. 하지만 너는 나를 지켜주었구나. 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도 우셨어요. 설이 말했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말을 처음부터 믿었어야 했는데.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혜원이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태와 연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와서 두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조사 결과 경태는 개발업자와 결탁해 양조장 부지에 대형 상가를 지으려 했고, 연우는 금품을 받고 안전검사를 조작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설은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물었습니다. 할머니, 도연 할아버지는 이제 괜찮을까요? 복순 할머니는 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설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가 진실을 지켜냈으니까. 하지만 도연 할아버지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도연 할아버지는 오히려 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경태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할아버지는 양조장 한쪽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설과 할머니 복순이 찾아갔을 때 할아버지는 낡은 사진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복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도연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복순 씨, 할아버지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경태를 잘못 키웠어. 저 아이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아버지처럼 돌봤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설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설이 말했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설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아, 너는 착하구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지쳤어. 이 양조장도 이제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 복순 할머니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양조장은 3대째 이어온 곳인데요. 도연 할아버지는 사진첩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시작하셨고 아버지가 키우셨고 내가 지켜왔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태에게 물려줄 수 없다면 이제 의미가 없어. 나 혼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도연 할아버지가 양조장을 폐업하겠다고 말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설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양조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양조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마당의 항아리들은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약사 정혜원이 설을 찾아왔습니다. 설아,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혜원이 말했습니다. 도연 어르신을 도와줄 수 있겠니? 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요? 혜원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나는 요즘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 혜원이 말했습니다. 양조장을 계속 운영할 방법을 찾고 있거든. 혼자서는 힘들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가능할 것 같아. 설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설이 물었습니다. 혜원이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양조장을 운영하는 거야.
혜원이 말했습니다. 도연 어르신은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일손을 돕는 거지. 수익도 함께 나누고. 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혼자 힘들지 않겠네요. 바로 그거야. 혜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을 설득하려면 내 도움이 필요해. 어르신이 너 말은 들으시거든. 설은 그날 저녁 할머니와 함께 다시 양조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정혜원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양조장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 도연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설아, 복순 씨,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혜원 씨도 왔구나. 혜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혜원이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사람은 양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혜원은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르신 양조장을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혜원이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운영하는 겁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원 씨 고맙지만 그럴 수 없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일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울 수 없어. 설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드는 술은 할아버지 혼자 것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도 다 좋아하잖아요. 도연 할아버지는 설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아,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어르신 저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이 마을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도연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조카를 제대로 키우지도 못한 사람이 경태일로 마을에 폐를 끼쳤는데. 혜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경태 씨 잘못은 경태 씨가 책임지는 겁니다.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30년 동안 이 마을을 위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겠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게. 이틀 뒤 정혜원은 마을회관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대부분 중년과 노년층이었습니다. 혜원이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인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혜원이 말했습니다. 도연 어르신 양조장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 만드는 법을 아나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혜원이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는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엔 어르신을 돕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수익은 어떻게 나누나요? 혜원이 서류를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협동조합 방식입니다. 일한 만큼 배당을 받고 중요한 결정은 함께 투표로 정합니다. 복순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참여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버스 운전은 오전만 하고 오후엔 양조장을 돕겠습니다. 마을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식당 일 끝나고 저녁에 도우면 되겠네요. 한 명, 두 명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2명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혜원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어르신을 설득하러 갑시다. 12명은 함께 양조장으로 향했습니다. 설과 복순 할머니가 앞장섰습니다. 양조장에 도착했을 때 도연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항아리를 닦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할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당 여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양조장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입을 모았습니다. 어르신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해요.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혜원이 다가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자격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혜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르신을 믿습니다. 경태 씨 일은 경태 씨 일일 뿐입니다. 설이 할아버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도울래요? 설이 말했습니다. 저 힘세요. 항아리 나르는 거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연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부터 양조장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시간을 쪼개 양조장으로 모였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발효 과정을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쌀을 씻는 법, 술을 빚는 법, 온도를 맞추는 법.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다시 힘이 생겼습니다. 설은 학교 끝나면 매일 양조장에 왔습니다. 설은 항아리에 라벨을 붙이고 마당을 쓸고 손님이 오면 차를 내왔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오후마다 양조장 살림을 돌보았습니다. 정혜원은 회계와 서류를 맡았습니다. 식당 여자는 발효실 관리를 배웠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협동조합 첫 술이 완성되었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든 첫 술을 맛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은은한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술을 따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합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만든 것보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들어가서 그런가 봅니다. 사람들이 돌아가며 술을 맛보았습니다.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거 팔면 대박이겠는데요.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혜원이 제안했습니다. 이 술에 새 이름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만든 술이니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 이름이 나왔습니다. 마을주, 협동주, 바다주. 그때 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설이 말했습니다. 노을빛 술은 어때요? 여기서 보는 노을이 정말 예쁘잖아요. 사람들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침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도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좋구나, 설아. 노을빛 술. 우리가 함께 만드는 따뜻한 술이라는 뜻이겠지. 그렇게 해질녘 양조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이 만든 노을빛 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고 도시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기자가 양조장을 찾아왔습니다. 30대 여자 기자였습니다. 도연 어르신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협동조합 양조장이 화제라고 들었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처음엔 난색을 보였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 말이 무슨 기사가 되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기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읽어낸 이야기니까요. 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하세요. 좋은 이야기잖아요. 도연 할아버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는 양조장 마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뒤로는 바다가 보였고 노을이 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도연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조카가 배신했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족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모든 걸 포기하려 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습니까? 할아버지는 설을 바라보았습니다. 11살 아이가 진실을 지켜줬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일기장에 적은 기록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내 손을 잡아줬습니다. 설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가 설에게 물었습니다. 설아, 그때 무섭지 않았니? 어른들 나쁜 대화를 들었을 때. 설은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연 할아버지가 더 무서운 일 당할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기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11살 일기장이 지켜낸 양조장이었습니다. 기사를 본 사람들이 양조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협동조합 사람들은 기쁘면서도 당황했습니다. 정혜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대로 가면 물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더 뽑아야 할까요? 도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많이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복순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건 전통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협동조합은 회의를 열어 결정했습니다. 하루 생산량을 정해두고 그 이상은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약 주문만 받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술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오히려 더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 달 뒤 마을회관에서 협동조합 총회가 열렸습니다. 첫 분기 결산 보고였습니다. 회원이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첫 석 달 동안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회원이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이렇게나 많이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회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중 30%는 재투자에 쓰고 20%는 비상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50%를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받는 배당금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 할아버지는 조용했습니다. 총회가 끝난 뒤 할아버지는 회원을 불렀습니다. 회원 씨에게 줄 돈은 마을 장학금으로 써주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설이 같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쓰면 좋겠어. 회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겠습니까? 어르신 몫인데요. 도연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힘을 준 것만으로도. 그날 저녁 설은 할아버지와 함께 양조장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할아버지, 설이 물었습니다. 행복하세요? 도연 할아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혼자일 때는 몰랐는데 함께하니 이렇게 행복하구나. 설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웃는 모습 보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하늘이 천천히 보라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양조장은 이제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와 양조 과정을 구경하고 술을 시음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가 양조장을 찾아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도연 어르신 계십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도연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경태 아버지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경태 친아버지요. 도연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태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영, 할아버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업 실패하고 빚에 쫓겨 가족을 버렸습니다. 경태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돌아가셨고요. 도연 할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경태를 어르신께 맡기고 저는 도망쳤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습니다. 아버지 자격도 없는 인간입니다. 남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경태가 저지른 일 용서해 주십시오. 남자가 말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제대로 된 아버지였다면. 도연 할아버지는 남자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시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영도 힘들었을 것이네.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문에서 기사를 봤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경태가 어르신을 배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남자를 양조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경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지역 교도소에 있네. 집행유예를 받아서 곧 나옵니다. 남자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찾아가 봐도 되겠습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영 먼저 물어볼 게 하나 있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경태를 만나서 뭐라고 할 생각인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겠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노릇 못해서 미안하다고, 혼자 살게 해서 미안하다고. 도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되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일 함께 가세. 그날 저녁 설이 양조장에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걸 보고 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도연 할아버지는 설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설아, 경태 아버지가 찾아왔단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설은 놀랐습니다. 경태 아저씨 아버지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살아계셨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 만났던 거야. 설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분 만나서 기분이 어떠세요? 도연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하구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경태를 버린 사람이라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불쌍하기도 하고. 설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착하세요, 설이 말했습니다. 화낼 수도 있는데 불쌍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할아버지는 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설아, 너는 어쩜 이렇게 따뜻한 아이니?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도연 할아버지와 경태 아버지는 함께 교도소로 갔습니다. 면회실에서 경태를 만났습니다. 경태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경태는 도연 할아버지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촌, 경태가 말했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경태 옆에 앉은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경태야, 이분이 누구신지 아니?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경태는 남자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경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울먹이며 경태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경태야, 미안하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경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경태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도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경태야, 원망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 아버지도 고통스러웠던 거야. 경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촌,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경태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경태 손을 잡았습니다. 경태야, 너는 혼자가 아니었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있었어. 네가 도움을 청했으면 우리가 다 도왔을 거야. 경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설은 21살이 되었습니다. 설은 대학에서 식품안전학을 전공했고 이제 지역 보건소 공무원이 되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설이 마을에 도착한 날은 가을이었습니다. 양조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져 있었습니다. 새 건물이 하나 더 지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사람들이 푹 적였습니다. 설은 양조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효 온도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도연 할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85살이었지만 여전히 양조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설이 불렀습니다. 도연 할아버지가 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설아, 할아버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설이가 돌아왔구나. 설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설이 말했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단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설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설은 양조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도 있었고 새로운 얼굴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이 정말 많아졌네요. 설이 말했습니다. 도연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협동조합 식구가 50명이 넘는단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어. 설은 한쪽 구석에서 일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경태였습니다. 경태는 45살에서 55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경태 아저씨, 설이 불렀습니다. 경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태는 설을 보고 잠시 놀라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설이구나, 경태가 말했습니다. 많이 컸네. 설은 경태에게 인사했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설이 물었습니다. 경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어. 경태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배우는 사람이야. 진짜 술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어. 도연 할아버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경태가 많이 달라졌단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욕심보다 정성을 먼저 생각해. 저녁 무렵 설은 할머니 복순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80살이었습니다. 버스 운전은 그만두었지만 여전히 양조장 일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설이 불렀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설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설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잘 자라줬구나. 설은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믿어주셔서 제가 용기 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양조장 마당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협동조합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설의 귀향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도연 할아버지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10년 전 우리를 살려준 설이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설이는 11살 때 진실을 지켰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쓴 일기장이 우리 모두를 구했습니다. 이제 설이는 공무원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지킬 겁니다. 설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설을 불렀습니다. 설아, 이리 나오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설은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줄 게 있단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건 양조장 창고 열쇠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거기에 내 일기장을 보관해뒀어. 우리 협동조합의 시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설은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설이 말했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설을 안아주었습니다. 설아, 네가 지킨 건 술이 아니었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었어. 진실을 지키는 용기였어. 그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란다. 설은 할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혜원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건배합시다. 혜원이 말했습니다. 설이에게, 그리고 우리 함께 일군 이 모든 것에. 사람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노을빛 술이 잔에 담겼습니다. 건배, 모두가 외쳤습니다. 그날 밤 설은 양조장 앞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노을은 이미 졌지만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설은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설은 생각했습니다. 11살 그때 내가 용기를 냈던 것처럼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해야겠다고. 그때 도연 할아버지가 옆에 왔습니다. 혼자 있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설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설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생각했어요. 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믿고, 할머니처럼 묵묵히 일하고, 혜원 아저씨처럼 지혜롭고. 도연 할아버지는 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설아, 너는 네가 되면 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지키고 용기 있는 설이 말이야. 설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설이 물었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단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혼자였을 때는 성공이 뭔지 알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은 알겠어. 성공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더구나. 설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설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양조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바다 냄새와 발효되는 술 냄새가 섞여 퍼졌습니다. 노을은 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10년 전 작은 소녀가 지켜낸 진실에서 시작되었고 이제는 마을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설은 다짐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진실을 지키고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노을빛 양조장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일구는 한, 서로를 믿는 한,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